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9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예상치를 훌쩍 웃돌며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9월 무역수지가 4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400억 달러에 비해 7.5% 늘어난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유로존이 세계 경제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더 자극했습니다. 4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로존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8%, 1.1%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예상치인 1.2%, 1.7%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0.6%포인트 낮춰 잡은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각으로 4일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금값도 닷새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1.59달러, 2.02% 하락한 배럴당 77.1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12월 선물 금값은 2.10달러, 0.18% 내린 온스당 1,167.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후 4일 첫 실적을 공개한 알리바바가 월가 예상을 웃도는 2014년 3분기 실적을 통해 견고한 성장성을 입증했습니다. 4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014년 3분기 매출이 27억 4천만 달러, 약 2조 9,500억 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주가 약세를 이어간 여파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 상승한 17,383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33% 하락한 4,623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28% 하락한 2,012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92% 하락한 9,166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 역시 0.52% 하락한 6,453선에서, 프랑스 지수도 1.52% 하락한 4,130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어제에 이어서 미국은 혼조세로 유럽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포 여러분, 그리고 항시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박경환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합니다. 네, 우리 증시 좀처럼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저의 발목이 붙잡힌 상황이죠. 글로벌 증시도 유가 때문에 혼조 마감 그리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증시 오늘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떨어질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떨어질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고, 또 어제 21일평에 지지받는 예상대로 21일평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상승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조금 이제 하락이 좀 그 21일평까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좀 큰 폭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달러와 엔화의 약세 이런 부분에 대한데, 글쎄요, 그 일본이 엔화를 왜 무제한 풀었겠나, 이걸 한번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본이 무제한 풀어서 일본의 경제가 그 아베노믹스가 그만큼 좋았는데 그 돈을 풀었는데도 큰 영향이 별로 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베노믹스가 싫더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엔화의 약세 이거는 일본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엔화입니다. 엔화인데 지금 엔화와 주가의 영향을 보면 후행성이거든요. 우리나라 주가가 뜨고 엔화가 나중에 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화가 항시 우리나라 주가의 후행성이다. 그러면 지금 엔화가 지금 우리가 주가가 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떴죠. 엔화 이 자리에서 주가가 큰 폭에 떴기 때문에 엔화가 이렇게 큰 폭으로 뜬다. 이런 후행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엔화가 곧 이제 일본 증시가 거의 다 일본의 엔화도 다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고 보통 한 3개월 있으면 엔화가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화의 약세, 그리고 특히 엔화를 무지하게 푼다. 이거는 이제 국제 기축통화의 일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나빠질 게 지금 단기적으로 엔화의 약세 때문에 경쟁 부분인데 지금 경쟁 부분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일본이 여러분 아다시피 반도체도 없고요. 조선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구조가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데 1990년, 2000년 초반만 해도 일본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 체제에 거의 이제 경쟁 체제는 조금 벗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벗어나서 제가 볼 때는 업종 다변화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업종이 그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홈페이지에 저거고 기본적 분석 안 한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참 너무 웃기고요. 우리나라 금융 전문가, 증권 관련 전문가가 있는데 증권 전문 종목 자격증 있죠. 제가 볼 때 자격증 저보다 많은 사람이 없고 자격증에 확인해 보면 아시지만 제가 자격증 모두 베스트 3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종목 과목은 저보고 저 점수를 아직까지 타이틀을 깬 적이 없어요. 깬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고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계리사고 회계사고 화재보험 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기본적 분석 안 한다 하는 분은 그분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요 저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제 주가는 일단 모두를 주고 들어온대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식은 주가 쉬어 가는 거.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MACD가 영선 골든 크로스에서 영선까지 가는 그런 부분, 영선 가기 전까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냉철히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핵심은 현대자동차였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였는데 글쎄요 현대자동차가 사실 그 차이 있죠. 여러분들도 노조라든지 또 현대차의 뻥연비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고 이제 현대차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대차 요거 엄청 해놓고 현대차 다 사거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항상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여러분 120만 원 저점에 계속 사락해가지고 순식간에 10% 수익, 이 장이 안 좋을 때 10% 수익이 엄청난 메리트였죠. 근데 저는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대차의 생산성, 물론 달러 엔의 약세요. 엔의 약세로 인하여 일본 차들이 덤핑을 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현대차의 어떤 강점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덤핑 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차는 저는 볼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 16만 원 이하 가격. 전 누차 말씀드린 16만 원 이하 가격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가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악재가 나올 때는 나오죠. 통상임금이라든지 뻥연비의 벌금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또 누구는 부동산 회사를 가는데 강남 땅 샀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유동성이 있고 돈이 충분히 있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1억 벌금은 벌금도 아니다, 1000억 벌금도 아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대 팔아가지고 그때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차의 형태를 봐서 저는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5만 원대 하이닉스가 좀 무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 원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4만 5천 원대 나는 이 종목이 3만 5천 원까지 팔아본다. 저는 분명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D램 반도체라는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D램 반도체는 삼성의 보호 안에서 하이닉스가 큰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하이닉스가 낸시 프레시 쪽에는 엄청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반도체는 워낙 그 부침이 심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낸시 프레시가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 절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분명히 하이닉스 5만 원대 여러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대놓고 하이닉스는 10,000원 이상 빠진다고 했을 때 10,000원 빠졌고요. 일단 제가 분명히 45,000원대 하이닉스 저는 고평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한번 액션 취해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오늘은 주식이 반등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이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외국인이 갑자기 매도를 세게 했죠. 분봉 보시면은 엄청나게 외국인이 짧은 타임에 굉장히 세게 때렸는데 그 때린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11시 30분짜리거든요. 왜 이렇게 매도를 쳤나? 특히 이제 이거 보시면 선물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11시 42분에 어제 외국인이 세게 때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때는 이유가 외국인이 어제 거기 자리에서 분기점이었습니다.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속된 말로 이판사판식으로 하는 거죠. 이판사판. 여기서 이제 임전무태. 여기서 걸리면 외국인이 더 죽어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외국인이 250 이하 가면 굉장히 많이 막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를 옵션 차트, 옵션 분식 차트를 아시는 분은 어제 외국인들이 왜 속된 말로 발악식으로 매도를 쳤는지를 눈에 보이지만 어쨌든 난 금융투자하고 투신이 돈을 지금 계속 먹고 있고 우리 개인과 외국인이 올가미에 걸렸다. 특히 우리 개인들은 올가미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구조다. 지금 계속 악수를 두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저때 70억 지금 어제도 손절매 치고도 또 100억 정도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 여러분 주가의 종목, 업종 분석, 우리가 기업 분석한다. 기업 분석 기업에 가보십시오. 가르쳐 주는지 안 가르쳐 줍니다. 기업 분석 옛날 이야기도 기업 분석을 굳이 할 필요고 기업 분석 필요하시면 각 증권사에 기업 분석 자료를 요구하면 나옵니다. 그까지 가는 건 요즘엔 어리한 바보 멍충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수급이라는 것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 그런 수급은 그걸 수급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주식을 독도 엿도에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진정한 수급은 옵션 선물 포지션으로 움직인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신고가 갱신하는 모아 등은 전부 다 옵션 부분에서 옵션 선물 이 파생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아직까지도 파생을 등한시하고 이 수급을 보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인들이 너무 악수를 두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정리를 손절매로 과감하게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한 번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 외국인들이 어제 동시다발로 한 3,500억 매도를 치면서 우리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 짧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긴 매매 하시면 제가 볼 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지난 달과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수,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이미 깡통 차고 있는 상태에서 또 물타기를 계속 하라고 계속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저번처럼 소액 갖고 대액으로 큰 손해를 보기 그런 작전이니까 우리 지금 옵션 하시는 분들 옵션 하지 마십시오. 옵션 할 돈 있으면 투명한 해외 선물 한액에 현명하라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그 상사세가 여러분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합니다. 살아가는 주식이 어쨌든 간 상승 트렌드에 가는 일부에 한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300일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갔다 이거는요 지나고 나면 내 절대 하나 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 있습니까? 거의 투기하신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고 21일평가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구름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제 기준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조금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했는데요. 어제 그 엔화의 약세, 수출, 어제 뭐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약세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좋고 주가 바닥인 건 없거든요. 실적이 나빠가 주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어제 기준선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낮에, 지죠? 지금도 무료, 공방합니다. 무방 여러분 참석하시고요. 어제도 무방에서, 어제 5분 만에 어제 50만원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석을 많이 해 주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게요. 어제 야간 선물도 여러분에게 100만원에게 수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저희 방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선물 매매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 구름 두께에서 주가의 상승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쉬어가야 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박스권의 형태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올라갈 것도 열어놔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려가도 열어야 된다.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상승해서 제가 보는 눌림목이다. 이렇게 눌림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중인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유가라든지 국제 시세 이런 부분이 바닥일 때, 그리고 금리가 저가일 때, 그리고 수출이 잘 될 때 우리나라 주식이 절대 나빠. 글로벌에 봐서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 가시는 분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도 드물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해외여행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얼마큼 축복받고 우리가 얼마큼 잘 사는 나라.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소니 워크맨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음악을 조금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악기 없어가지고 대만제 주피터 플룻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요 그 대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 대만의 중정공항이 옛날 그래 좋았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보면 한참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옵션 파생 때문에 그래요. 절대 나쁠 이유가 없다. 여러분 한번 왜 나쁩니까? 건국 이래 최대 통화에 국제 원자재가 폭락에 지금 서서히 달러 강세에서 달러 강세, 원화 강세에서 달러 강세로 변화되고 제가 볼 때 일본이 지금 단기적으로 돈 푼다고 일어날 거냐. 일본 국민 자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절대 나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이고요. 우리가 그때그때 주식 나오는 그거 보고 물론 그렇지만 일일비하지만 거시경제적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절대 나쁠 이유가 없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일본하고 우리가 경쟁하니까 어제 신문에 중국이 기술력 올라오고 일본이 덤핑 친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여러분보다 5,000년 역사에 쪼이면 또 버텨나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한민족 아닙니까? 그런 거에 제가 볼 때 굴절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아베노에서 돈 푼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돈 푼다. 그만큼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주가 지금 모든 일의 형태로 봐서 저는 분명히 좋다 이렇게 보고요. 절대 나쁘다 이제 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쉬어가는 자리 그리고 중심이 260짜리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항시 거시적으로 보세요. 잔잔하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시면 절대 나쁠 이유가 없다. 현대차 현대중공업이 조금 그렇다. 현대그룹이 조금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핑계입니다. 그건 핑계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는 절대 나쁠 이유가 없고 저는 분명히 301평 이 자리까지는 주식이 분명히 간다 주의에 한 표다 이렇게 보니까 저 논리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분은 꼼꼼하게 버텨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항시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거시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빅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우리 지수 1930선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자정에는요, 미국의 중간선거 발표도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 좀 해주시고요. 또 지수도 지수지만 어제 정말 놀랐습니다. NC소프트가 지수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5% 상승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죠. 오늘은 종목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수 이야기는 짧게 하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를 좀 언급을 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1980선, 1980선 이하 구간에서는 지수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다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이평선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글쎄 오늘 오후 자정쯤이면 이제 발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현재 구간은 호재를 악재로 둔갑시킬 수 있는 시장. 결국에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하락을 시키고 요즘에는 유행이 실적이 안 좋으면은 이제는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상승을 시키고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은 4분기에는 불투명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급락을 시키고 해서 이런 시장이 상당히 왜곡된 그런 시장이다. 왜곡된 시장이다. 어제도 제가 이제 조금 살짝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현재 구간부터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심리전과 두뇌 플레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게 이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수의 하락은 1930포인트 부근까지 1차적인 그런 일차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수 상단 저항 이평들이 우하향을 하면서 하방 압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는 시점에서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엔저 환율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지수 상승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수는 하락 쪽으로 빠지면서 오늘 이제부터는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980포인트가 됐건 2000포인트가 됐건 결국에는 상방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는 지수의 움직임들이 서서히 저점에 대한 경직성들을 지지로 강하게 좀 작용을 시키면서 방향성이 완벽하게 튼 그런 모습으로 좀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미국의 중간선거 그러니까 공화당이 승리를 하든 민주당이 승리를 하든 통화정책이 변경을 하든 말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해소적인 그런 측면으로 어떤 그 미국의 중간선거가 인식이 되면서 환율에 대한 그런 안정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갭상승했던 부분들이 하락이 나와주면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상승을 해야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이 나와주면서 지수가 상승을 해야 완벽한 시나리오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완성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종목들을 일부 조금은 매수를 담아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금요일에 상승할 때 일단 매도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삼성전자가 어제 2.5% 정도 삼성전자가 2.5% 정도 하락을 한 시점에서 눌림의 5일선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에 한몫한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략 저는 매도 사인을 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부분들은 글쎄 한번 생각을 해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투자자들이 물렸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장기 투자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시장에서 정말 내 종목을 2년, 3년 같이 투자로 보고 장기 투자로 보고 홀딩하신 분들은 아마도 몇 분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현재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는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상한가 팩토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 결국에는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선택, 그것이 매수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일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료가 어떤 그 수급, 그죠? 재료가 수급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차트까지 만드는 패턴으로 완성시키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 정말 배신을 안 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제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의 급등, 이미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는 일단 손익분기점에 이제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손절이 한 종목 정도 나갔고, 그리고 파트론을 제외하고 이제 전부 수익권으로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11월에 있을 이제 지수타에 대한 그런 재료성, 지수타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2100포인트 부분까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하락을 하면서 피바다 차트를 만든 주범이 공매도와 대차거래였는데, 역시나 이 게임빌과 컴투스, 제가 이제 2만원 초반대부터 누구도 이제 매수 사인 안 낼 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에 가담하자 라고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실 어제 이제 NC소프트의 상승은 기관들의 쇼커버링과 더불어서 재료적인 측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수급적으로 살아나면서 상승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시장은 이제 심리전과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가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하고 일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거는 추가매수라고, 전략을 짜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무방 때 전화번호를 제가 좀 알려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저장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고맙다고 문자랑 전화를 좀 많이 주셔갖고, 오히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확신을 가지고 따라주신 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분위기를 타서 일단은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급하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3번 쉬고 정말 미친 듯이 이제 종목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오후 2시에 이제 오늘장 내일장에 이드코의 CPR, 그죠? 이드코의 CPR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종목 상담, 이게 이제 평범한 종목 상담은 아니고요. 물리신 종목을 오늘장 내일장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꾸로 손절매와 어떤 목표가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에 가담해야 할 종목들을 선별해서 재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풀어 나가보려고 하면서 이제 다른 그런 종목 상담 프로그램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서울교육TV에 접속을 하시면 제 무료 방송이 나올 겁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무료 방송을 하는데, 제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 오늘 조금은 간단하고 굵게 짧게 뭉쳐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요. 다음 주부터 이드코 멘토님께서 오후 2시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십니다. 특히 장 마감 1시간을 앞둔 코너라서 종목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게시판에 상담받고자 하는 종목을 남겨주시면요. 이드코 멘토께서 자세한 진단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